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뉴캐슬. 일단 양팀 다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누누 감독이 부임한 후에도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3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독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그죠, 현재 좀 웨스트햄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는 토트넘을 꺾으며 이제 8강 진출을 좀 확정 짓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시즌 극초반만 하더라도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부진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경기력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성적 또한 많이 좀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현재 좀 양 팀의 그런 좀 흐름이나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상반된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아무래도 이제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전개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좀 턴오버도 좀 많아지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웨스트햄이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잘 좀 보여서 어느 정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주도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로 압박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압박이 좋은 뉴캐슬 상대로도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웨스트햄이 뉴캐슬의 좀 중원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압박에 좀 고전하는 좀 웨스트햄이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웨스트햄의 턴오버가 더 나올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지금 뭐 템포 싸움에서도 웨임 상대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컷백, 이제 세트피스 공격에도 지금 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비 조직력이 좀 떨어지는 그 좀 웨스트햄이 이런 좀 뉴캐슬의 공격을 좀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뉴캐슬이 이제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좀 많은 그런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이제 뉴캐슬이 주중에 이제 컵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뭐 체력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좀 체력 이슈를 좀 감안해도 현재 뭐 전체적으로 좀 웨스트햄보다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고, 지금 뭐 누누 감독이 좀 새로 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웨스트햄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됐고, 그리고 경기력도 이제 뭐 확 올라올 좀 기미를 지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뉴캐슬의 그런 좀 침체까지 이게 이런 약간 좀 웨스트햄의 좀 침체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좀 웨스트햄이 지금 뭐 좀처럼 뭐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이 뭐 연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뉴캐슬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승,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레체. 자, 일단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했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 리그 첫 승을 지금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리그에서 부진이 좀 꽤 길어진 그런 좀 피오렌티나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주축 선수를 좀 다수가 좀 빠질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현재 이제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레체가 좀 PK 실축만 안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무승부까지 좀 노려볼 만했는데, 이제 PK 실축으로 인해 이제 레체가 좀 리드를 좀 잡지 못했고, 결국 이제 이후에 이제 나폴리한테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좀 PK 실축으로 인해 좀 패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현재 좀 흐름이 좋지 못한 그좀 레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레체뿐만 아니라 지금 피오렌티나의 뭐 흐름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레체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좀 전력면에서는 많이 좀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레체 좀 중원이 좀 많이 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홈에서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좀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중원 장악을 좀 바탕으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피오렌티나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이제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공격 역시 좀 주도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레체 좀 밀집 수비가 생각보다 꽤 단단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레체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피오렌티나의 그 U자 빌드업 시도가 이제 보다 더 좀 많아지면서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해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은 이제 플레이하면서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레체 역시 아무래도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 보면은 이제 공격 전환이 좀 많이 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에 확 치고 올라와서 이제 역습으로 이어지기도 이제 레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레 이 경기 자체는 이제 템포가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저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확실히 뭐 현재 좀 피오렌티나의 좀 페이스나 뭐 경기력이 그리 좋지는 않고, 그 이제 레체가 뭐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한다고 하면은 그런 밀집 수비를 좀 뚫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버거울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레체 뭐 경기력이 좀 대체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지금 레체 중원이 좀 많이 좀 약한 상태면서 이제 턴오버도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좀 불안정한 플레이를 이제 레체가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체 상대로는 저는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이제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달성하기에는 가장 좀 적합한 경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이번에는 저는 뭐 피오렌티나가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제 이 경기 이후에 또 리그 1차 봤을 때는 이제 승리를 좀 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다 보니까 이제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도 이제 이 경기는 좀 반드시 좀 잡아야 할 만한 좀 경기라고 이제 좀 경각심이 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 동기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피오렌티나가 좀 그래도 좀 경기 과정이 뭐 조금 뭐 고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피오렌티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피오렌티나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제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오렌티나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렌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 자, 우선 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주춤하고 있고, 그 6경기 중 5경기가 무승부로 좀 끝났을 만큼 지금 무승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유독 이제 무승부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좀처럼 이제 승부가 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 물론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기 때문에 뭐 잘 패배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처럼 좀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확 지금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진 않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오세르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컨퍼런스 리그까지 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비교적 좀 뎁스가 이제 얇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꽤 험난한 좀 시즌이 좀 될 거다라고 또 예상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좀 생각보다 이제 컨퍼런스 리그랑도 병행을 좀 잘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좀 페이스를 이제 후반기까지 계속 좀 이어갈 거다라고 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스트라스의 좀 행보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병행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스트라스부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주로 랭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통해 이제 공격을 좀 구사할 수 있는 반면,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점인 이제 스피드를 좀 살려서 빠른 역습이나 측면 전개를 좀 통해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스트라스부르의 좀 역습 비중이 더 좀 높은 좀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이번 경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더 약간 플레이할 가능성도 높은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두 팀 다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지금 기록 중인 렌의 수비가 비교적 더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면 돌파를 쉽게 허용할 만큼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측면 전개가 좋은 스트라스부르의 그런 좀 공격에 좀 대응하기는 좀 다소 버거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에서의 좀 기동력이 지금 뭐 좋은 편이고, 이제 윙쪽도 굉장히 좀 이제 젊으면서 이제 유망한 좀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윙쪽에서의 그렇죠 에너지 레벨을 이제 스타드렌이 좀 감당하기는 많이 좀 벅찰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스타드렌이 특히 이제 측면에서 뭐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측면 파괴력이 좀 좋은 그죠 스트라스부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이번 경기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현재 뭐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점 위험도와 지금 스트라스부르보다는 렌이 더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트라스부르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근데 아무래도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내 오바 다득점 양상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전체적으로 두 팀 다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좀 실점 위험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랜도 뭐 어느 정도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트라스부르 프랜스, 어느 번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이제 로리앙.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3연승을 좀 거두며 상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메스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한번 삐끗했습니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지금 랑스가 홈에서는 4연승 중으로 이제 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언제든 뭐 3위권 내로 좀 진입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한 번 좀 패배했다고 해서 뭐 이제 크게 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시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현재까지 좀 랑스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을 만큼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랑스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경기 연속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진다시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하진님. 자, 그래서 일단 뭐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경기 내용에서는 당연 로리앙이 이제 파리 상대로 많이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적은 득점 기회 안에서도 이제 기회를 좀 잘 살리며 골을 넣었고 그러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좀 기록하며 이제 나름 좀 만족스러운 그 좀 결과를 좀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던 그 로리앙이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자, 다만 문제는 지금 로리앙이 이제 홈과 달리 지금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하고 있고,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총 5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중 1무 4패를 기록 중으로 지금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죠? 자, 게다가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가 크게 흔들려 이제 실점이 많으면서 이제 득점력도 좀 많이 좀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홈에 비해 지금 공수 방면에서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현재 이제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그런 좀 로리앙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만큼 좀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원정 로리앙 상대로 그래도 랑스가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지만 랑스의 지금 수비 리커버리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랑스가 로리앙의 그런 역습에 이제 좀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되려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느린 거죠 로리앙이다 보니까 이런 로리앙이 만약에 좀 역습에 좀 실패한다고 하면은 랑스가 좀 트랜지션한 공격을 좀 통해서 더더욱 쉽게 좀 로리앙의 수비를 좀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리앙이 좀 역습으로 좀 전개를 한다고 해도 이제 역습이 좀 막히게 된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든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랑스가 그래도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며 유리하게 이제 풀어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체적인 전력, 이제 흐름, 뭐 경기력 등 전부 이제 랑스가 더 좋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꽤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랑스가 홈에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랑스 승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랑스 승 보는 경기. 자,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5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켈른 대 이제 함부르크. 자, 켈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주축 선수들의 이제 결장이 좀 있는 편이다. 요 정도 같이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홈팀 켈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1무 2패로 다소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직전 컵 경기에서는 바이에른뮌헨 상대로 홈에서 이제 4대1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최고점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 바이에른뮌헨 상대로는 이제 여지없이 무너진 그렇죠 켈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좀 거두면서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하이덴하임이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 좀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함부르크는 그런 수적 우위를 좀 잘 살려 이제 승리를 좀 거두게 되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비교적 뭐 켈른이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함부르크도 시즌 극초반 때처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뭐 함부르크도 지금 뭐 시즌 극초반 때처럼 이제 천천히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기보다는 이제 뭐 빠른 좀 역습 전환이나 그 트랜지션한 좀 공격을 좀 통해서 이제 주로 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함부르크도 뭐 굳이 뭐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이제 대려 좀 맞불을 좀 놓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가 좀 맞불을 좀 놓는 식으로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레 이제 경기 템포는 이제 빨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다. 요 정도 같이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뭐 그래도 뭐 현재 흐름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는 이제 솔직히 지금 뭐 켈른보다는 저는 함부르크가 더 나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팀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좀 뛰었었는데, 이제 그때 맞붙었을 때도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켈른 상대로는 2경기 다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번에도 그래도 함부르크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함부르크 프렌스를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부르크 프렌스의 2.5 기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이제 에스파뇰. 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래서 현재 좀 수비에서는 좀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그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2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리그에서는 공격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엘치 상대로는 좀 3골을 넣고 이제 승리를 좀 거둔 이후에는 이제 공격에서는 다소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죠 알라베스기 때문에 뭐 현재 좀 알라베스의 좀 공격 흐름이 뭐 그리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알라베스와 달리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리그에서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번 시즌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이제 극초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면서 이제 행보가 좀 좋았는데 그런 약간 좀 페이스를 현재까지 잘 지금 끌고 가면서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전반적인 뭐 점유율은 뭐 알라베스가 이제 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경기력이 좋은 에스파뇰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기는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에스파뇰이 좀 생각보다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되려 이제 에스파뇰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좀 높아 보인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알라베스가 그러면은 에스파뇰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이제 꽤 어려울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지금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롱볼 비중이 커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알라베스가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도 이제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제 리그에서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인 만큼 확실히 좀 수비가 지금 나름 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에스파뇰 수비를 알라베스가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좀 공격이 좀 간결하면서 지금 뭐 전환 속도도 좀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알라베스보다는 공격 퀄리티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공격에서 누가 더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일까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뭐 알라베스보다는 에스파뇰이 더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뭐 에스파뇰이 더 이제 유리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라고도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현재 뭐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은 에스파뇰이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공수 밸런스 또한 이제 에스파뇰이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 경기는 그래도 에스파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에스파뇰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에스파뇰 프렌스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트 대 이제 네이메어. 자, 일단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네이메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이제 1승 4패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자, 그래도 뭐 원정에서는 5연패 중인데 반해 이제 홈에서는 좀 최근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홈에서의 좀 무승 행진은 좀 끄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원정 성적은 많이 좀 처참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이제 최근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동천알배님. 네. 그래서 이제 추천표는 이제 빨강, 파랑 이제 표시되는 표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나름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3부 리그 팀 상대로 이제 승리하면서 지금 4연무까지는 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좀 네이명이 더 좋은 상태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 뭐 흐름만 놓고 보면은 뭐 네이면이 더 좋긴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네이면의 좀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한 좀 수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네이면이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지금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는 3부 리그 팀 상대로도 2골을 좀 실점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좀 네이면의 그런 실점률이 많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한 편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죠. 자, 게다가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비트, 그리고 이제 캐스라인과 같은 주축 공격진들이 대거 빠졌을 때는 공격이 크게 좀 침체되었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주축 공격진들이 거의 다 좀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전개가 이제 다시 좀 좋아졌다 보니까, 이런 좀 주축 공격진들이 좀 대다수 돌아온 그 좀 위트레트가 뭐 충분히 좀 네이메온의 그런 불안정한 수비를 잘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미트레이트가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일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네이메온 역시 뭐 수비는 좀 불안정하지만 그 대신에 공격 전개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득점력도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뭐 네이메온 역시 마냥 뭐 수비에서 이제 흔들려 좀 당하기보다는 이제 위트레트 상대로 이제 충분히 좀 좋은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위트레트나 뭐 네이먼 역시 뭐 이제 충분히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경기고, 그러면은 뭐 난타전 양상으로 좀 이어져도 뭐 전혀 크게 뭐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뭐 네이면에 비해 지금 위트레트가 3일 더 쉬고 이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이제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으면서, 그리고 거의 좀 완전체 공격진을 지금 구성했다는 그 좀 위트레트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위트레트가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네이메온의 그런 무패 행진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네이메온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수비가 워낙 지금 흔들리면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언제든 지금 뭐 크게 무너져서 뭐 이제 패배를 해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위트레트가 좀 네이메온의 무패 행진을 좀 끊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위트레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위트레트 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이제 베로나 대 이제 인터밀란. 네.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인터밀란 승쪽 보는 경기. 일단 뭐 양 팀의 좀 전력이나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차이가 워낙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터밀란의 이제 승리를 쭉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밀란 승에 이제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토리노 대 이제 피사.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토리노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양으로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좀 템포가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뭐 비교적 뭐 토리노가 뭐 피사보다는 이제 공격 전개나 이런 부분이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토리노도 뭐 공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뭐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저득점 양상까지 보는 경기로 이제 네, 접근해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대 알크마르. 네, 이거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승쪽 보거나, 안 그리고 이 경기는 네, 햄무 한번 도전해 보는 경기. 알크마르가 이겨도 한번 뭐 1점 차 정도의 좀 승리를 좀 보는 경기로 가서 알크마르 승에 이제 햄무 도전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